오늘은 현대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제가 아토피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보통 상담을 해보면 본인의 아토피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피부가 이런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원인을 모르시고 보통 뭐 아토피에 좋다는 음식, 약, 뭐 한의원 뭐 이런 것만 찾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토피의 치료와 관리의 시작은 본인의 아토피의 원인을 아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아서 자기가 어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아토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아토피라는 거는 선천성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 선천성이란 거는 유전적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있다는 말이고, 면역질환이란 말은 이 면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면역은 우리 몸 내부에서 외부 나쁜 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것이든, 뭘 흡입하는 것이든, 뭐 코로 들어오는 것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든, 이게 나쁜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우리 몸 스스로가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나쁜 물질이라고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몸 자체가 면역 시스템이 그렇게 인지를 해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면역은 염증을 항상 동반해요. 이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염증이 피부로 이제 발현이 되면 아토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 발현이 되면 비염, 기관지로 발현이 되면 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토피, 천식, 그 다음에 비염은 같은 질병이라고,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어디로 발현되는지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끊임없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이 계속 생성이 돼요. 그게 계속 피부로 나오니까, 특히 접히는데 나이, 연령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접히는 곳, 목, 얼굴, 온몸, 전신할 거 없이 다 염증이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일어나면 가려우면, 그렇게 되면 각질이 또 탈각되고, 또 감염이 더 쉬워지고, 그럼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악순환 반복을 해서 아토피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진짜 아토피, 이 선천성 자가면역 질환, 이 아토피를 진짜 아토피라 하는데, 이 아토피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토피 진단 기준에 의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는 것들은 보통 이 두 번째 후천성 만성 피부염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많아진 이유는 환경 오염을 들 수 있겠죠. 그냥 환경 오염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해진 환경에서 살긴 하지만 우리가 몇백만 년 동안 이제 접하지 못한 물질들, 화학 물질들을 만지기도, 코로 흡입하기도, 먹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수십 가지의 화학 물질들, 인공적인 물질들이,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체질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오염된 것들이 우리 피부 질환을, 그리고 또 면역 시스템을 되게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성 만성 피부염이 후천성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 건데, 알레르기가 어떻게 피부염이 되냐고 하냐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은 그 면역 질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아요. 음식도 많고, 균도 많고, 어떤 물질들도 많고,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현되지 않을 그 면역 시스템이, 만약에 가령 진드기에 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진드기가 닿기만 해도, 코로 흡입되기만 해도 면역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켜서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 알레르기 체질인 것을 스스로 알고, 그리고 이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간단하진 않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통은 그때그때마다 스테로이드를 바른다던가 혹은 그냥 방치를 한다던가 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피부가 만성 피부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아토피가 되는 거죠. 아토피가. 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공포심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매우 오염되고 많은 화학물질들이 생성되고 우리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 질환이 생길 확률도, 어떤 질환에 감염될 이제 확률이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공포심으로 아예 사용을 안 해서 그 조그만한 피부염이 점점점 커지면서 만성화된다던가, 이러면 또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 후천성 피부염이 되고, 또 거꾸로 인지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접했을 때 이 효과가 극적이잖아요.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막 환해지고 막 먹으면 막 하여튼 피부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을 해서 피부 연고를 바른 데는 피부 회복력 자체가 떨어진다던가 면역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경구제, 알약 스테로이드를 먹은 경우에는 면역 자체가 이제 저하돼서 피부 염증이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또 만성 피부염이 돼서 아토피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죠. 또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후천성 만성 피부염인 이 아토피, 이런 양상의 아토피가 현대에는 매우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토피가 정말 조금 어려운 게 알면 관리하기 쉽고, 쉽다기보다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컨디션이나 우리 건강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장점들이 아주 많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치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낫기가 쉽지 않아요. 진지하게,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도를 한다면 이 후천성 아토피는 전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 선천성 아토피는 많이 없어요, 정말. 이런 아토피 같은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 이 후천성인데, 후천성은 본인이 잘 알고 관리를 하면 꼭 치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천성 진짜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관리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진짜 난치병이었는데, 요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됐죠. 이게 부작용도 좀 있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또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만 확실하게 이 진짜 아토피의 관리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런 양상을 가졌을 때에도 뭔가 경하게, 가볍게 면역질환,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고장났으면 또 이런 관리만으로도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리만으로도 여기 이 후천성 만성 피부염에서 관리하는 방법대로 컨디션을 관리한다던가 음식을 관리한다던가 알러지 원인 물질을 차단한다던가 이런 관리만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면역 억제제를 꼭 맞으면 좋아요. 또 이 면역 억제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듀피젠트 같은 거는 한 방에 7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 맞으면 한 달에 140에서 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이 듀피젠트를 찾지 말고, 본인이 아토피가 중증이라고 생각된다면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아토피 중증도를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23점 이상이 되고 또 다른 조건이 갖춰지면 이 듀피젠트 같은 면역 억제제, 이런 면역 억제제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자기가 중증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맞기를 이제 권장해드리죠. 오늘 해드릴 말을 다 해드렸는데, 일단은 대부분은 다 후천성 아토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아토피 중에서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이 됐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20년 혹은 30년 이상 아토피를 알아왔다, 혹은 성인이 돼서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 이 아토피가 스트레스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아토피뿐만 아니라免疫력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아토피가 온 경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20, 30년 동안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약간 명확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관리를 받아서 아예 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평생 달고 다니고 살아봐야
이제 정신 상태에 되게 나쁜 영향만 끼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꼭 빨리 완치가 돼서 남들과 다르지 않은 정상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